정전기학 내용 중에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전자기학에 어떻게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꽃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기 자기장을 구하는 과정들을 했었는데, 그 자기장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좀 지저분했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도 약간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멋지게 풀어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거를 계속 해야만 하나? 물론 물리는 이 정성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계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실제 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할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으로 풀어나갈 때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물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그냥 다른 것만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죠. 자, 요거를 이용할 때 우리는 전기 선속이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 선속도 나오죠. 여러분들 패러데이 법칙 보면 자기 선속에 시간 변화율이 기전력이 나온다는, 유도 기전력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선속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플럭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면을 통과해서 나가는 양,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쳤을 때 그물 속으로 들어오면은 플럭스가 플러스다. 플럭스가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그물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플럭스가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열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닫힌 면을 통과했을 때 그 전체 양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손속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하고 곱인데, 그냥 곱이 아니라 이 둘 다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면이 있으면 면을 옆에서 바라보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 면의 수직한 성분이 A 벡터, 전기장의 A 벡터. 요럴 때는 두 개가 최대 형태가 되겠죠. 근데 면이 이렇게 얘가 이제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거에 얘는 A고 전기장은 이쪽 방향이죠. 뭐 전기장은 이제 이렇게 전기장이 있지만 이게 E입니다. 그럴 때는 이 A하고 E의 내적이니까 이 각도 세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크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E의 크기와 면적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면적과 전기장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 요것을 우리는 플럭스의 크기로 정의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하는 거, 사실은 A는 면적이니까 벡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면적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하죠.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을 가진, 그리고 면의 면적을 가진, 넓이를 가진, 그런 크기를 가진 벡터를 우리가 면적 벡터라고 하면은 얘는 E 도트 A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 대해서 E 도트 A가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곡면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작게 쪼갠 겁니다. 이 작게 쪼갰고, 전기장도 모든 면에서 균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장과 I하고 그 다음에 작은 면적하고 내적을 해서 이것도 I로 쓰겠습니다. 얘를 모두 다 더해주면 요거를 우리는 이제 전기선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면이 부드러운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델타 I를 굉장히 작게 보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리미트 델타 I를 델타 AI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I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i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 똑같죠.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파이 2는 뭐가 되냐면은 적분 2의 DA가 되죠. 그리고 얘는 닫힌 면적에 대한 적분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서 적분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획기적이냐? 이게 획기적인 이유는 어떤 닫힌 면에 대해서 입체가 좀 이렇게 어렵네. 닫힌 면에 대해서 이 전기장하고 이렇게 있을지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하고 내적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닫힌 입체상에서 닫힌 면을 통과해서 이 그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있느냐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이 닫힌 면을 따라서 나가는 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닫힌 면 속에 전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전기장이 밖으로 플러스가 있으면 밖으로 나간 전기장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 플럭스가 0보다 큰 값이 돼버리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이번에는 전기장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럴 때는 들어오는 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 플럭스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안에 전하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다 지나가는 전기장이다. 그러면 들어온 양과 나온 양이 same 똑같아져서 결국에는 이놈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그 이제 점전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놈이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전하의 양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입실론 제로분의 Q 우리는 인이라고 표시를 하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르죠. 요거를. 그래서 얘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서 하는데 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줄 때 이 적분 사실은 물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미분은 쉽지만 적분은 어렵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즉 뭐냐면은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럼 전기장을 구하려면은 적분 속에 전기장이 들어가니까 이 적분이 잘 벗겨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가우스를 이 적분을 하는 이 구간, 이 그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싸냐에 따라서 적분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물을 싸는 조건, 즉 가우스면을 우리 잡는다, 가우스면을 잡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잡는다는 말이 어떻게 좋은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우스면을 정한다고 할까요? 사실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개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되는 게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면 위에서 전기장이 제로면은 쉬워져요. 그렇죠? 제로면은 없어지니까. 또 면 위에서 전기장이 콘스탄트면 또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면 그냥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장하고 사실은 모든 적분은 면 위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다 적어줄게요. 면 위에서라고 하는 거는 적분 구간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장하고 이 DA하고 서로 수직하다. 그러면 이제 적분이 0이 되버리죠. 내적이 0이 되버리죠. 또 4. 면 위에서 전기장하고 얘하고 나란하다. 나란하면은 그 내적이 그냥 크기의 곱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가능한 조건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일반적인 조건인데 이것이 가능한 조건이 뭐냐? 즉 뭐냐면 대칭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우스면을 정하게 되면은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물리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아마 찾아보면은 뭐 금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좀 좋을 테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즉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단일 얘는 뭐냐면은 점전화, 얘는 케이스가 점전화입니다. 그럼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줍니다. 자, 왜 이렇게 잡아주냐면은 요 위에서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모두 컨스탄트죠. 그 다음에 면과 전기장과 면의 그 법선 벡터하고 두 개가 나란하죠. 그래서 E, D, A는 여러분의 내부 들어가는 건 Q죠. Q라고 쓰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전기장의 컨스탄트 있고 우선 두 개가 나란하니까 얘는 EDA로 내적이 벗겨지죠. 그리고 전기장이 똑같으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DA가 됩니다. 그래서 DA 적분해주면은 9의 면적분이니까 4파이 R 제곱의 2가 되죠. 이게 실은 제로분의 Q가 되니까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이 되죠. 방향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구하고 방향은 여기 그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서 그냥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9. 총 전하량이 Q로 대전되어 있는 Q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반지름이 전체 반지름을 스몰 a로 쓰네요. a보다 클 때, 이때는 가우스면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점전화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2는 크기만 할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우스면을 여기 잡아주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왼쪽 적분식은 똑같아요. 즉 EDA는 요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4파이 R 제곱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입실론 제로분의 QE는 뭐가 되냐면은 요 속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요거는 전체 부피 B만큼 전하가 적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피 B는 거리의 3승이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1에 A 3승분의 R 3승 Q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어떻게 나온 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비례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3분의 4 파이 A 3승 전체 부에 Q가 들었다면은 3분의 4 파이 R 3승에는 얼마가 들었겠느냐. 그래서 이제 DQ를 구하면은 A 3승분의 R 3승 Q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이 전화 밀도를 이용해서 써도 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테니까. 그래서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1에 A 3승분의 R 3승 Q가 돼서 전기장 2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A 3승분의 Q 곱하기 R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에 따라 전기장의 크기를 보면은 반지름 A를 기준으로 A가 보다 작을 때 그때는 비례하죠. 비례한 값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4파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Q가 되고 그럼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 R 제곱분의 1로 감소하고 R로 비례하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결과식은요, 이 결과 그림은 중력장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장하고 전자기장하고 전기력하고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운동을 얘네들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다음 세 번째는 무한 직선 전하. 무한히 긴 직선 전하인 경우에 그때는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주냐? 이렇게 원통형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잡아주면 장점은 뭐냐면은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은 전기장하고 그 다음에 면적 벡터하고 서로 수직합니다. 그리고 이 옆쪽 면은 전기장하고 면적 벡터하고 나란하고요. 그래서 적분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쓰면은 적분 E, D, A. 요거는 1번 적분, 2번 적분, 3번 적분. 요게 윗면을 1번, 그 다음에 아래쪽 면을 2번, 옆쪽 면을 3번이라고 해주면 1번은 전기장하고 DA하고 수직하고요. 2번도 전기장하고 DA하고 수직하고, 얘는 전기장하고 DA하고 나란하죠. 그래서 이놈은 없어져 버리죠. 이놈은 적분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남은 거는 뭐가 남냐? 3번 적분만 남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적분 EDA가 되고, 이 거리가 R로 모두 똑같으니까 E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E 빠져나가고 D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곱하기 DA는 요 옆면의 면적이니까 쭉 펼치면 직사각형 만들어지잖아요.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요 둘레의 길이가 가로 길이니까 2πr 곱하기 높이는 L이라고 해주면은 L이 되죠. 이놈이 입실론 제곱분의 Q인이 되고, 여기는 내부에 이게 선전함 밀도 람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요 길이 L에다가 선전함 밀도 람다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하의 양이니까 입실론 제곱분의 람다 L이 되죠. 요 L 없어지면은 전기장은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람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렇게 쓸까요? 마지막으로 4번. 사이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씁시다. 4번은 무한 평면, 이거에 면전함 밀도 시그마를 가지고 있는 무한 평면이라고 해보면은, 이때 그 무한 평면판, 그러면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여기가 이제 면 위에 있는 부분이고, 이 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통과에 들어가는 원통형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때 위쪽 면을 1번 면, 아래쪽 면을 2번 면, 그다음에 요 옆쪽 면을 3번 면이라고 해주면, 이 적분도 역시 이 DA도 1번 윗면, 2번 아래, 이게 위도 아니네. 세어 있으면은 위인지, 하여튼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요거는 옆면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전기장은 무한한 평면이니까 이 평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거잖아요.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데다가 가우스면은 이렇게 잡아준 거거든요. 그럼 요 위쪽 면은 전기장하고 나란하죠. 아래쪽 면도 전기장하고 면적하고 나란하고, 3번 옆쪽만 전기장하고 얘는 수직하죠. 그래서 이 3번이 적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번과 2번만 살아남게 되는데, 1번과 2번만은 면적의 크기하고 이 면적을 A라고 해주면요, 전기장의 크기는 2였어. 전기장은 여기 다 균일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가 균일하니까 1번의 값을 전기장 곱하기 A, 2번의 값도 전기장 곱하기 A. 그래서
요는 2EA가 됩니다. 그래서 EDA는 입실은 제로분의 Q인에서 Q인은 뭐냐면 요 부피 내부 요거 원통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은 바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면전하면 또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바로 시그마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EA는 입실은 제로분의 시그마 A. 그래서 AA 없어지면은 전기장은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여기다가 어디다가 하나를 좀 추가할까요? 하나 여기다가 추가합시다. 5번. 도체판. 꼭 도체판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시그마로 되고요.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는 거라고 봅시다. 그럴 때 요 내부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전기장은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해요? 중첩의 원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왼쪽에 한 요인과 오른쪽에 한 요인을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얘를 다시 이 무한한 평면판을 보면요. 전기장의 크기가 어때요? 이 면에서 위치랑 상관없죠. 즉 뭐냐면은 어느 위치에 있거나 이 판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모두 다 똑같은 전기장의 값을 갖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판이 두 장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 왼쪽에 의한 효과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형성되고 오른쪽 판 때문에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이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각각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도 입실론 제로분의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얘도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도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크기예요. 방향은 반대죠. 근데 요 왼쪽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반대니까 이쪽과 이쪽은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얘는 상쇄가 돼버리고 가운데는 두 배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전기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축전기 할 때 축전기 내부에 있는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유도가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네모를 쳐서 네모를 치는 의미가 없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번 시간에 풀 문제는 한 4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맨 앞으로 가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2003년, 2010년, 2011년, 2015년 이렇게 4개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되게 처음에 제가 이거를 전체 문제를 갖다 놓고 정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많았었어요. 그리고 전자기학 영역까지 섞여져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 가우스 법칙을 처음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우스 법칙이 문제 중에 일부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이제 전자기학 쪽에서 배우는 가우스 법칙이 이제 조금 그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가우스 법칙의 그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우스 법칙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전기장의 면적하고의 내적을 모두 더한 것, 즉 전기 선속이죠. 이놈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인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우스 법칙인데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 자 요거를 그 적분 수학에서 아마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전자기학 맨 처음에는 항상 전자기학 책의 1장은 그 벡터 어널리시스로 출발하고 그러니까 그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림을 이용해 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발산 정리라고 하나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오른쪽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Q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그러니까 전하의 총량이니까 그놈은 이렇게 그 면전화 이렇게 부피전화 밀도하고 부피를 곱한 거로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즉 다이버전스 2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다. 여기 써 있죠. 미분꼴 가우스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도 그 뭐 더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 쓸 때는 이걸로 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하고 수학적으로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인데 표현만 달리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조금 추가를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4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제들 보면은 이게 무슨 가우스 법칙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 풀다 보니까 가우스 법칙하고 상관없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뭐 나중에 다시 그 풀어보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은 몇 개 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03년도 나왔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가우스 법칙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2003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전 가까이 됐네요. 아래 그림과 같이 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된 속이 빈 구의 중심에 점전하 Q가 놓여 있다. 요 면 속에 전하 Q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도체가 아니네요. 이 구의 내부 반지름은 스몰 a고 외부 반지름은 b이다. 여기서 자의 공간의 유연율은 입실론 제로이며 SI 단위를 사용한다. 첫 번째, 구의 중심에서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R이 A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기장 세기를 구하시오. 두 번째, R이 A부터 B, 그러니까 중간이네요. 영역에서 전기장 세기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전하 Q를 구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A만큼 이동시키는데 요구되는 1 W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니까 가우스 법칙을 1차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1번 문제를 적용해서 보면은 R이 A보다 작을 때 전기장 구하라.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우스면을
이렇게 구형태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의 반지름을 R로 잡아주겠죠. 그러면은 얘는 1번 가우스 법칙 DA는 epsilon 제분의 Q인에서 왼쪽은 뭐가 되면 전기장 똑같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얘가 DA가 되고요. 요 놈은 2의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자, 오른쪽은 뭐가 되면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거 Q죠? Q.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입실론 제로분의 Q. 그래서 전기장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기장 3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기장 2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반만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크기를 구해놓고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에 이렇게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방향까지 모두 표시라는 걸 의미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풀고 있었지. 자, 2번 R이 A부터 B 사이일 때, 자, 그럴 때는 가우스면은 어딜 잡아주느냐? 여길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우스면은 얘가 반지름 R인. 그러면 여기는 내부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 전하량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뭐 풀면 되겠죠. 2번 왼쪽은 똑같아요. 또 쓸까요? 가우스 법칙 DA는 epsilon Q인이 되고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4파이 R 제곱 2가 그냥 될 겁니다. 자, 그래서 Q인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Q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 Q하고 그 다음에 도넛 형태의 전하 Q 프라임 요거 이 도넛도 아니지 이게 뭐야 속이 빈 구형태네요. 그 속에 Q 프라임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부피 B에 따라서 그 전하량이 결정이 되니까 전체 부피일 때 총 전하량이 Q였다면은 그러면 일부일 때는 얼마이겠냐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면 돼요. 자,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이거 9니까 그 여기 보면은 면이니까 그 이거 면적은 파이 R 제곱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9라 그랬어요. 9.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착각들을 해요. 보이는 모습은 2차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모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 알아놓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전체 부피는 3분의 4 파이 B 3승 빼기 3분의 4 파이 A 3승 이거 대 Q는 일부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4 파이 R 3승 빼기 3분의 4 파이 A 3승이죠. 대 Q 프라임. 그래서 Q 프라임 뭐가 되냐면 3분의 4 파이 지어주면은 B 3승 빼기 A 3승에 R 3승 빼기 A 3승 곱하기 Q가 되죠. 그래서 전기장 2는 어떻게 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 곱하기 B 3승 빼기 A 3승에 R 3승 빼기 A 3승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방향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방향은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전화 Q를 구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A만큼 이동시키는데 요구되는 1을 구하라. 점전화 Q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1 양을 구하라. 그러면 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요? 힘을 줘서 이동거리 2분의 A만큼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힘은 뭐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Q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Q에 작용하고 있는 힘 Q에 작용하면 Q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전기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장을 구하면 되죠. 그럼 Q 지점의 전기장 Q 자체에 의한 전기장 알고요.
다른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얼마예요? 얼마지? Q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부의 전기장 얼마예요? 모른다고? 밖에가 도체는 아니냐? 이게 아니야. 가우스면을 여기 잡아줘. 그럼 내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네.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밖에 있는 그 뭐 아주 작은 걸 잡아줄까요? 얘가 이제 움직일 때니까 여기 있다가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잡아줄게. 요렇게.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얘가 이 전하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로 움직일 거예요. 여기 지점까지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여기 있을 때 받는 힘을 구하려면은 요 지점의 전기장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요 지점의 전기장을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내부에 Q는 없는 겁니다. 이걸 잡아주면은 왼쪽은 가우스 없이 적용해주면 왼쪽식은 뭐가 돼요?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지만 4파이 R제곱 2가 되고, 오른쪽은 입실론 제곱의 Q. 근데 입실론 제곱의 Q가 뭐냐면은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제로죠. 그래서 2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의 전기장이 이 지점의 전기장이 0이에요. 조금 가도 0이고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하에 의한 요 각 지점의 전기장이 0이니까 전기장이 0이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전기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이 0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뭐가 되냐면은 0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참,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내가 처음에 분류를 여기다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얘는 이 전기장 문제라기보다는 이 전위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전위할 때 그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위 쪽으로 이동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자료 나간 거는 제가 수정을 미리 할 거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011년도에 객관식 때 그냥 간단하게 풀어라 나왔던 문제였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도체 속에, 이게 도체고요, 구형의 공간 캐비티 A, B, C가 있다. A의 중심에 양전하 Q2가 있고 Q1이 있고, B의 내부에는 양의 점전하 Q2가 중심에서 벗어난 한 지점에 있으며 C의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자, 그럴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Q1 때문에 이 도체 주위에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체가 없다 그러면은 Q1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Q1 내부에, 그러니까 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요 표면에 전하가 이렇게 고르게, 뭐 꼭 고르진 않을 수 있지만 분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Q2도 있기 때문에 Q2가 양의 점전했으니까 이 바깥쪽에도 역시 점전할 부분, 여기는 좀 많이 분포하고 여기는 좀 등등 분포하겠죠. 이렇게 분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은 이 전체 도체 내부에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Q1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면 Q1에 전기장 구해야죠. 전기장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우스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잡아주면은 이 지점에 전기장 0이죠. 내부의 전기장이 저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Q1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 돼버리는 거고, 다음에 A의 내부의 전기장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의 전기장이 0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 외부에 의한 전기장이 0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A 내부의 전기장은 B 내부의 Q2 위치에 무관하다. 그렇죠? Q2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Q1의 전기장은 Q2의 전기장은 0이 돼버렸으니까 상관없죠. 자, C의 경계면의 분포는 총 전하력은 Q1 더하기 Q2이다. 여기 뭐 있어요? QC에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리게 돼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 문제를 같이 또 한번 천천히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면전화 밀도 시그마의 얇은 부도체판과, 이거는 얇은 부도체판이에요. 윗면과 아랫면의 면전화 밀도의 합이 5시그마인 도체판, 면전화 밀도의 합이 5시그마인 그 도체판이 나란하게 마주 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두 판의 면적이 무한히 커서 도체판 양쪽에 도체판 강면과 부도체판의 전하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부도체판 위쪽 영역 1번의 전기장의 크기는 2제로이다. 도체판 윗면의 면전화 밀도를 구하고 부도체판과 도체판 사이 영역 2의 전기장의 크기를 2제로 2,0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위쪽의 부도체판 위쪽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를 2제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는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냐면은 1차원, 그러니까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바로 부도체판 시그마로 붙어 있는 거고, 얘가 도체판이 두께를 좀 갖고 그리죠. 자, 양쪽의 면전화 밀도의 합이 5시그마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가 시그마, 밑에는 4시그마, 위에가 2시그마, 밑에가 3시그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얘가 도체란 말이에요. 이놈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얼마다? 0이다. 즉 여기를 시그마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 시그마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0으로 하려면은 구했던 것들을 다 헷갈려 됐네.
자,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 도체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의 판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게 세 개의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요 안에 요 부분의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때문에 요쪽에 생기는 전기장이 있고, 시그마 플러스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이 있고, 시그마 마이너스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꼭 더하기 그 양전화 음전화처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거를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플러스니까 이 위쪽에 있는 부도체 판에서 생기는 전기장은 요만큼이 될 거고요. 요거의 크기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시그마 1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이 될 거고요. 시그마 2 때문에 생기는 그 시그마 1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도 이렇게 될 겁니다. 시그마 2 때문에 생기는 전기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더하기죠.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1은 시그마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는 5시그마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죠. 그러면 시그마 2 대신 요걸 집어넣어 주면요.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시그마 2 대신 시그마 요거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5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1은 시그마 2는 시그마 2는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1. 이게 1이네. 다시 잠깐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요.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1이 5시그마가 돼서 시그마 1은 2시그마가 되고, 그러면 시그마 2는 3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판과 도체판 사이 여기 지역은 시그마 때문에 이쪽, 시그마 1 때문에 이쪽, 시그마 2 때문에 이쪽,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이쪽 더 해야 되나? 요 위쪽은 시그마 1, 시그마 2 모두 다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장은 2는 2 제로라고 해야 됐으니까 이 제로의 값은 뭐가 되냐면은 잠깐만. 좀 이상하네. 일단 좀 보고 나서 나중에 좀 할게요. 위쪽은 시그마 2 모두 다 이쪽 방향인데, 얘는 부호가 반대고, 그럼 1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제로는 문제에서 그렇죠. 얘는 뭐냐면 2 시그마 제로분의 1에 위쪽에 시그마 1 때문에가 2 시그마
시그마 특 때문에가 3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2시그마 제로분의 1에 이제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더하기 2시그마 더하기 3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얘는 2 입실론 제로분의 1에 4시그마가 되고요. 얘는 2 입실론 제로분의 1에 6시그마가 됩니다. 요놈이 2제로였으면 이놈은 3분의 2 2제로가 되겠죠. 내가 전에 생각했던 답은 이게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다시 영상 끊고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한한 판 거기에 그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느냐, 내부의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한쪽의 전하가 다 분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대충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